안녕하세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누구나 첨단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AI니 로봇이니 뭐 우주산업까지 매일 뉴스에서 큰 얘기들이 쏟아지는데 사실 일상에서 딱 와닿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형화. 뭐든 더 작아지고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는 변화는 이미 손으로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도 아주 작아진 제품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패트리어트 바이퍼 PVP30 포터블 SSD, 바로 외장형 SSD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작죠. 생긴 것도 그렇고 이걸 USB라고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장형 SSD들의 크기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작아서 휴대성도 무게도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크기는 가로 81.7, 세로 17.1, 두께 10.1mm입니다. 무게는 31.5g 정도로 정말 가볍죠. 솔직히 이 정도면 크기랑 무게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느낌인데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틴트나 립 하나 사서 가방에 넣는 수준인데 이걸로 뭐 공간이 얼마나 남고 무거워서 또 어떻게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관을 살펴보면 디자인은 정말 목적에 알맞은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전면에는 패트리어트 바이퍼 로고와 함께 SSD라고 적혀 있는데 마치 나 USB 아니고 SSD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뒷면을 보면 모델명과 용량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VP30은 A타입과 C타입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케이블이 필요 없어서 진짜 편해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옮기거나 가져올 때는 체감이 확 되는데 일반적인 외장 SSD 기준 PC에 연결했던 케이블이 A타입이었을 때 다시 C타입으로 케이블을 바꾼 다음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과정,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요, SSD가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양쪽 다 끼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직접 해봐야죠.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연결해보고 보조 배터리랑 폰하고도 연결해서 충전이 혹시 되나 확인해봤지만 되겠냐? 자, 그럼 스펙 한번 살펴봐야겠죠? 인터페이스는 USB 3.2 Gen2 방식으로 최대 10Gbps 속도를 지원해요. 거기에 맞게 최대 읽기 속도는 1000MB/s, 쓰기 속도도 1000MB/s입니다. 딱 외장 SSD의 평범한 스펙이네요.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스펙도 살펴보고 연결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품을 최초 연결 시 NTFS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애플 기기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귀찮아도 EXPAD 방식으로 포맷 한 번만 해주면 윈도우와 맥 환경 모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크기는 이렇게나 작아졌지만 스펙은 일반적인 외장 SSD와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럼 실제 성능도 그렇게 나와줄지 K4순 테스트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시스템은 지금 띄워드린 이미지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저장 장치 벤치마크 대명사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부터 보겠습니다. 대용량 파일 전송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읽기 1093.8, 쓰기 1022.1MB/s 속도를 기록했고 가장 현실적인 환경과 비슷한 일상 사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랜덤 4K 테스트에서는 읽기 32.29, 쓰기 56.91MB/s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모바일에선 어떨까요? 크기가 작기도 하고 케이블도 필요 없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하기 정말 편할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501GB, 3GB 용량의 파일 전송 속도를 확인해봤는데 쓰기 속도는 용량이 높아질수록 기재 스펙에 가까운 속도로 내려왔고 읽기는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비슷한 속도를 기록했어요. 아이패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만 아이폰과 비교하면 읽기 쓰기 모두 소폭 더 빨라졌네요. 다음 더티 테스트 결과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초반 20% 구간까지 높은 속도를 보여주다가 급격하게 300MB/s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 속도는 360 MB/s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온도 테스트를 확인해보면 평균 53.6도, 최대 54도가 측정되었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을 땐 아이들시 28.9도, 부하를 가한 뒤에는 41.4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재 스펙대로 성능이 잘 나와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부족함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럼 패트리어트 PVP30, 제가 좋은 점도 몇 가지 말씀드렸고 테스트 결과도 함께 봤는데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과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케이블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뭐 아까는 장점이라며 나랑 장난쳐?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끼워놓고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서 USB 단자가 막 휘거나 망가지면 그대로 사용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케이블을 사용했다면 그냥 케이블을 교체하면 해결이 되죠. 하지만 이 친구는 AS 센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사용자 과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포트 마개의 부재예요.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인데 포트 마개가 하나도 없어서 보관 시에 살짝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럼 단점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오늘 제품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쉽게도 국내 출시가는 아직 미정이에요.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베이에서 119.99달러에 팔고 있더라고요. 단순 환율 계산으로 16만 7천 원 정도 나오는데 이러면은 18만 원 정도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2테라 외장 SSD가 할인 없이 18만 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소형화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놀랍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8기가, 16기가 USB를 많이 사용했고 SSD는 대표적으로 삼성의 850 에보가 인기 있었죠. 그때는 SATA SSD도 2TB면 엄청 큰 용량이었는데 이제 그 2TB가 이 USB 크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0년 뒤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뭐라고요? 10년 뒤에도 영상 기다릴 거라고요? 그때는 내 나이가... 네, 그럼 저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였고요. 제 나이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